안녕하세요. 41의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꼼짝없이 회사에 붙들려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 30 초반의 아이를 가지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저만의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여자예요. 임신하고 나서도 맞벌이를 해야지만 뱃속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직장에 뼈를 묻으려는 듯이 열심히 다녔고요. 옆에서 남편도 한 번쯤 쉬라고 말을 해줄 법도 한데 제법 일을 열심히 다니는 저를 보며 옆에서 늘 천하장사 같다는 말을 딴의 칭찬이라고 뱉어내곤 했습니다. 임신하고서 입덧에 졸음까지 체력이 바닥인 와중에도 아이 하나를 위해 고생하며 직장 다니는 여자한테 천하장사를 칭찬이라 짓거리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지만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실수 같은 말들을 사실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그만이 문제들이었어요. 아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주는 행복이 더 좋았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누가 일하면서 제게 무슨 험한 소리를 하더라도 아이 하나만 생각하려 하면서 못 들은 척 무시할 수가 있었고 아이한테 들어갈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맛있는 것들을 막 먹을 땐 정말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아이가 벌써 하나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감히 눈을 붙이는 낮잠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아이 걱정에 한시도 걱정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고 엄마가 다니는 것을 아는지 아침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설 때면 늘 불안하고 미안하고 또 안쓰러웠죠.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마구잡이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아이를 잠깐씩 돌봐주기도 하셨고 애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바로 회사 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그나마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은 아이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의 손에 크고 있는 내 아이가 잘 자랄 수나 있을런지 하는 쓸데없는 오만 생각들이 다 들면서 늘 초조했습니다. 내가 좀 더 성공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돈을 벌어 아이에게 퍼주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암울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저희 아들은 제가 많이 걱정을 하며 키운 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참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아직 그 무섭다는 중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혼자라 그런지 딸인 것 마냥 엄마인 저하고도 잘 지내줬어요. 남편은 비교적 일하면 육아에 동참을 해주기보다는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려 한다거나 혼자 그냥 피곤하다며 들어가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게 아들 눈에도 잘 보였는지 저희 아들은 아빠랑 그리 친하게 지내려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많이 어색해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신경질을 내려는 듯한 표정을 보이면 먼저 겁을 먹고서는 눈치를 보기도 하는 여린 아이였죠. 아이의 그런 모습이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의 싸움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도 무조건 알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만 하면서 화부터 좀 가라앉히려고 했고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야 남편에게 똑같이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렸죠. 애 옆에서 목소리 좀 높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깐 오바했다면서 사과를 바로 하긴 했지만 정말 결혼이란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보란듯이 돈을 벌고 있는데 여자인 저 혼자만 육아를 하고 살림도 모자라 남편의 기분까지 맞춰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고역이었죠. 그 수고로움과 노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 또한 열불이 터졌고요. 그러나 이 와중에 저를 더 못 참게 하는 건 바로 남편의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요. 남편의 무책임하고 신경질을 잘 내는 저 성질머리가 도대체 누굴 닮았나 싶어 찬찬히 살펴보니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아주 판박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그리 성격이 온순한 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나이를 드셔서 그런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참 아이와 저에게 순하며 살뜰하고 따뜻하게만 태도를 유지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짤 없었어요. 자신의 귀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귀한 아들의 손주까지 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마치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된다느냐 간섭을 하고 참견하며 사셨던 바람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늘 곱절로 느껴보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음부터 일이 진상인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처음엔 자기 아들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쭉 일을 하려는 저를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면서 좋아를 하셨었고요. 아이를 임신했을 적에는 손주가 생겨난다며 제 손을 꼭 잡고서는 예쁘다 예쁘다 하며 노래를 불러주시던 천사 같은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저희 집에 오셔서는 부부가 출근한 사이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셨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어른스러웠던 분이셨죠. 하지만 저희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마찰이 생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강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저희 집안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던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아들을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남편과 결정을 한 후 양가 부모님께도 이 말을 전해드렸더니만 넌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하니? 내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지. 라면서 안 된다며 바득바득 우겨대는 게 아니겠어요? 반면 친정엄마는 그래, 애엄마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하고. 라면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고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마저도 자신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신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아이랑 정이 들어서 섭섭하신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애는 엄마나 가족들 손에 자라야 잘 크는 거다. 그걸 네가 몰라서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는 모양인데 어림없다. 라면서 애를 안 뺏기려는 사람 마냥 제 얘기를 거부하려고만 하는 거 보니 제대로 꼴값을 떠신다 싶더라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태도에 난감해하면서 우리 그냥 엄마한테 애 맡기자. 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까지 보고 나니 제가 겁이 덜컥 났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까지도 할머니 손을 크면서 나중에는 할머니 말만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자식 교육에 대한 간섭도 그렇고 제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제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라는 말로 일방적으로 먼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려고 함께 출근을 했죠. 그날 시어머니는 핸드폰에 폭탄 투하를 시킨 듯이 전화를 해대셨고 급기야 퇴근을 하고 나니 남편을 붙들고서는 저희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완강해 보였는지 얘는 잘 놀다 왔냐? 라면서 애써 담담한 척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너무 잘 놀다 와서 걱정 없이 보낼 겁니다. 라며 다시금 쐐기를 박아드렸죠. 그날부터 뭔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서먹하다 못해 껄끄러웠습니다. 애엄마인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으려는 듯 보이는 시어머니를 당연히 전 존중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아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게 잔소리를 퍼붓곤 하셨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저를 혼내곤 하셔서 오만 가족들이 다 서먹해질 만한 분위기를 만들곤 하셨죠. 가족들끼리 시댁에 모인 자리에서도 형님네 아이들과 제 아들을 비교하며 얘가 하나면 커서 분명히 문제가 있게 클 거야. 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얘를 빨리 가져야 하는 이유다. 네 형님을 좀 봐라. 애들이 사회성도 밝고 부침성도 있는데 네 새끼는 어째 저래. 애가 어두워. 라는 말도 서스럼없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늘 만날 때마다 엄마를 혼내고 싸우려 하는 걸 아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색해 했던 것인데요.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외동아들이라서 그렇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 시댁에 가는 길이 늘 지옥길 그 자체였습니다. 중간에서 상황 정리를 해줄 생각도 안 한 채 자기 집에 가면 퍼질러 자고 우리 집에 와서도 살림에는 아예 손을 놓으며 사는 남편도 정말 미웠어요. 애미나 아들이나 둘이서 쌍으로 진상덩어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우지 못하며 살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애가 조금씩 머리가 커가는데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늘상 제게 둘째 타령에 교육 타령을 해드셨고 하다못해 이제는 남편의 정력 보강을 위한 음식 체크까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이가 차서 정력이 나빠졌을 거라면서 그 소리를 며느리인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시더니만 뭘 밥상에 올려주고 있는지를 말해보라고 하셨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하나하나 듣고 있다가 그런 걸 왜 주냐?
고기는 왜 하나뿐이냐? 라는 식으로 무안을 주셨고요. 그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저도 참 바보 같았지만 애초에 질문 자체를 꺼낸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남편이고 시어머니셨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문득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손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오셨던 날이라 제가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얼떨결에 맞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럼 가야지. 내가 준비해볼게. 가고 싶은 곳은 있어? 라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생각했죠. 다 같이 여행이라도 좀 가는 건가 하고 말이죠. 코로나가 심하니까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있을 수 있는 편한 펜션 같은 곳 하나를 잡아서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모처럼 좀 쉬어보자는 생각이 컸죠. 가족들을 다 여행 보내고 난 뒤 저 혼자 집에 지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를 피해 단둘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나중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라면서 그냥 음식을 놔두고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에 알았어, 내일 갈게 라면서 대답을 했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간 자기 혼자서 편안하게 자기 집을 들락날락 걸어왔었다는 걸요. 그래도 시댁에 갈 때는 저와 아들을 데리고서 함께 우르르 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간 야근을 하는 줄 알았던 날조차도 혼자서 시댁에 가 시부모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만나 보더라고요. 며느리인 제가 다 소외받고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둘이서만 얘기하자며 대화를 하다 말고 흐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퍽 기분 나빴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더라도 그게 다 제가 잘못을 해서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남편이 저를 잘 도와주며 살지 않아서였었는데 그런 두 사람이 지들끼리 만나서 쑥덕거릴 거란 생각을 하니 괜히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까지 와서 억지로 참여를 하란 소리를 하지 않으니 불편할 것까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봐란 생각으로 저는 제 아들이나 열심히 챙겼죠. 어차피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도 아들 학교일이나 숙제 뭐 부가적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도 않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도 안 했었기 때문에 저의 독단적인 퇴근 후 일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전날 혹여나 싶었더니만 남편이 정말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퇴근을 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다녀왔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집에 9시가 넘어서 오더니만 양말을 벗자마자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고 싶다면서 간식거리를 찾았고요. 밥은 엄마랑 먹고 왔어.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우라통이 북받쳤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또다시 아들 몰래 남편이랑 신경전을 오가며 열심히 싸워댔어요. 내가 식모도 아닌데 왜 그런 사소한 심부름을 나한테 자꾸만 시켜버릇 하냐면서 괜히 섭섭한 마음에 감정이 더 표출되었죠.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는데 자기 혼자 내가 껄끄러워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서는 맛있게 잘 밥도 얻어먹고 왔으면서 내 집에 와서는 간식거리나 찾으며 육아나 살림을 또 뒷짐지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남편과 다투면서 느낀 섭섭한 감정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정말 섭섭한 축에도 끼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요일에 퇴근을 하고 아들을 집에서 봤더니만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자꾸 숨기려는 듯이 저녁 시간에 절 피하더라고요. 숙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방 안에 들어가려는 저를 저지했고 밥을 먹는 와중에도 그 흔한 눈 한 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괜히 저 또한 아들의 눈치를 봤고요. 혹여나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이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밤이 좀 어두워지고 나서야 아이 방에 조용히 다시 한번 들어가 봤죠. 그러자 아이는 한밤중에 짐을 싸다 말고 저를 보고는 헉 하며 놀라더라고요. 조그마한 배낭 하나에
자기 옷을 싸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욱 놀라 자빠질 뻔했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가출하려는 거야? 라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져선 아들을 붙잡고 가방을 떼어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서 누가 너한테 가출 같은 걸 알려줬냐고 저도 이성을 잃고서는 막 아이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해보라며 재촉을 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따돌리기라도 하는 거냐면서 엄마한테 모두 다 말하면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아이를 달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듯이 한참을 제가 들고 있던 가방만 쳐다보다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과 함께 저를 밀치고서 방을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공부방으로 비워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그냥 불을 꺼버리고 자더라고요. 그게 저녁 9시쯤에 정말 15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작은 방 앞에서 한참 아이를 부르다가 결국 저도 힘이 빠져서 도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남일 마냥 불보듯 구경을 하고 있던 남편은 얘한테 짜증나게 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요즘은 애들한테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하던데 너무 무리해서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 라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평소 육아 문제로는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내버려두는 인간이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니 저도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 출장을 간다면서 자기가 출장을 갈 때 아들을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더군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미친 직장인이 출장 가는 길에 가족을 데려가냐고요.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었고 저는 내내 아들이 왜 그러나 싶은 마음에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도 상당히 들끓고 있는 상태였고요.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아이의 학교 갈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더니만 아이는 그 사이 새벽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곱게 잠을 자고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당장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는 혹여나 싶어 학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기도 했죠. 아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라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불안해 보이면 당장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기존의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를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허겁지겁 집에 와보니 글쎄 집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집에 없었던 일이 빈번해서 걱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없으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했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이에게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아이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아들과 친한 혹은 같은 반인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돌려가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서는 주변에 있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아이의 학원까지도 정말 동선을 따라다니며 오만 군데를 들렸어요. 친정 식구들까지 다 불러서는 도움을 요청했고 급기야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일부 직장맘 동네 친구들까지 나와서는 저를 도와 아이를 찾아주려 했죠. 그러다가 한 엄마가 저한테 시댁은 갔다 왔어?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 시댁을 갈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한 통도 받질 않았고요. 시댁으로 친정아버지랑 후다닥 뛰어가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만 어머님 첫마디가 글쎄 아유 넌 머저리 마냥 뭘 그렇게 전화를 해대냐. 니네 집 남자들이 너 없으면 뭐 죽기라도 한대. 좀 내버려 둬라. 네가 통제하고 끼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라는 잔소리와 함께 전화를 뚝 끊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시댁으로 뛰쳐 달려가는 와중에 발걸음이 딱 멈춰졌고 눈앞에 있던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시댁에 있는 게 맞나 봐. 라는 말과 함께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바람에 나머지 친정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는 시댁에 있나 보더라고. 지금 당장 다들 일로 와.
라면서 온 식구들을 시댁 앞으로 소환시켰고요. 저는 저대로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아버지 도움을 받고 일어나서는 그 길로 시댁을 향했어요. 아주 전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집안에서 나오는 저희 아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보러 가겠다며 집을 뛰쳐나오던 아들과 그 뒤에서 아들을 잡아보겠다며 따라서 뛰쳐나오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시댁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건물 앞에서 친정과 시댁, 온 식구가 서로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어딜 가냐면서 아들 이름을 대뜸 부른 저를 보더니 아들은 곧장 저에게 달려와 안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면서 친정 아버지는 곧장 시어머니께로 가서 화를 내셨어요. 이 엄마를 내버려 두고서 마음대로 얘를 집에 데려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왜 한 통의 전화도 하지를 않은 거냐면서 무턱대고 화를 내시던 아버지는 뒤에서 죄인 마냥 조용히 따라 나와서는 아버님 이라고 조용히 부르는 제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결국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내 딸을 이 한밤중에 애 찾느라 질질 울게 만들어? 너 이 자식 내 손에 오늘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결국 그 골목에서 주먹을 날리셨어요. 당연히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때리지 말라면서 오만 구실을 다 들먹이며 그냥 잠깐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라며 시아버지를 뜯어 말리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오히려 뜯어 말리겠다면서 달려들었죠. 뒤늦게야 도착한 친정 식구들은 뛰어 달려오자마자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난동을 어떻게든 말려보겠다며 저마다 말리고 들었고 그 사이에서 남편은 혼자 여전히 죄 지은 애새끼 마냥 두 손을 모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미 몇 대 제대로 맞은 바람에 머리칼은 이미 군데군데 정신없이 흐트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서야 제게 미안하다며 엉엉 울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여행 간다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속상해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엄마랑 가기 싫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자꾸 연락이 왔어. 라고 말이죠. 글쎄 그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지들끼리 저를 쏙 빼놓고 여행을 가겠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서는 그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출장을 간다며 거짓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모른 척 연락을 안 하며 잠수를 타고 계셨고 그 와중에 저희 아들한테는 계속해서 전화질을 해대며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을 갔다 오자며 회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랑 아버지까지 나서서 가자고 하니 저희 아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일단 짐부터 챙겼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출을 하려 했냐며 오해를 하고 걱정한 마음에 화를 내자 홧김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며 자기도 모르겠다며 반항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지 아이가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니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버지는 시댁에서 저를 빼놓고 여행을 가려 했다는 사실에 뒷목을 잡곤 남편의 뒷목까지 같이 잡아 끌고는 응징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오빠랑 엄마까지 나서서는 남편이랑 자식이 마누라를 챙기기는커녕 시댁 식구랑 짜고서 따돌릴 생각을 해? 야, 너 같은 놈이랑은 당장 이혼이야. 내 사위고 뭐고 너 같은 머저리 새끼는 절대로 내 딸 옆에 못 둬. 라면서 때리다 못해 저를 강제 이혼시키겠다며 당장의 소송을 예고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당장 저를 저 집구석으로부터 떼어놓겠다면서 저희 오빠는 급기야 자기 친구들까지 그 밤중에 불러내서는 제 집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빼버렸어요. 당장 이혼하되 준비하는 동안 남편 보고 먼저 집을 나가버리라는 뜻이었죠. 그 바람에 남편은 저희 오빠와 오빠 친구들까지 포함한 자기 또래의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같다는 욕까지 먹어가며 얼떨결에 시댁으로 쫓겨났고요. 저 없이 자기 엄마랑 아들이랑 아주 팔자 좋게 여행을 가보려 했던 남편은 졸지에 저하고 영원히 이혼을 하게 되며 지네 엄마 집에서 평생을 얻어 살게 되었답니다. 그마저도 절대로 그냥 보내주기가 싫어서 저는 당장 이혼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걸며 시댁과 남편을 향한 저만의 2차 응징을 시작했네요. 위자료의 이혼, 그리고 내 자식 양육권의 양육비까지
모조리 다 받아내고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남편하고 시댁과는 완전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